안녕하세요. 오버텔 코딩 테스트 스터디장을 맡고 있는 스터디장입니다. 오늘 1주차 상세 운영 계획과 이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공지한 내용도 많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팁이나 참고 사항들을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 스터디의 목적은 꾸준하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가볍게 나갈 수 있는 코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주 7개의 온라인 코딩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씩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알고리즘 분석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이 된다면 필요에 따른 부수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참고 도서는, 그러니까 이 스터디의 내용이 기반이 되는 도서가 두 개가 있는데, 나동빈 씨가 쓴 이것이 코딩 취업을 위한 코딩 테스트라는 책과 구정만 씨의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배우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서적입니다. 책은 따로 사실 필요가 없고요. 해당 이 서적들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슬랙 이용법 및 가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공유를 다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공유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터디가 슬랙이 들어왔으면 기존에 슬랙을 쓰시던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왼쪽 바에 채널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얘네들은 단톡방이에요.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톡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채널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는 개인톡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1대1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록에서 하나를 누르시면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이렇게 세 개만 잘 확인을 하셔도 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슬랙이 핸드폰 앱도 있고 맥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돼요. 그래가지고 뛰어난 접근성으로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얘가 카카오톡보다 좋은 게 미디어 미리 보기에 대한 지원 호환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쓰기가 좋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자들이 많이 써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다만 얘가 철저하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신저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랑 좀 달라서 좀 진입 장벽이 있긴 해요, 메신저인 축에서는. 그리고 백준 온라인 저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백준을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푸셨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백준 온라인은 유명한 알고리즘 문제 모음 모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코드를 쓰고 문제를 제공받고 그를 돌려보고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채점까지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런 사이트입니다. 얘를 어떻게 쓰느냐, 저희가 공유받은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문제 번호가 있잖아요. 문제 번호를 확인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URL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problem 슬래시 하시고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문제에 접속이 돼요.
접속이 되면 거기서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는데 이거 채점을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문제 그 입출력에 대한 값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거를 주의하셔서 읽으시고 다른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코딩을 하신 다음에 문제 사이트에 보시면 위에 제출 창이 있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소스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복사를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뭐 런타임이라고 받았으면 런타임이라고 받았다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틀리면 다시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스터디의 상세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받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여러분이 푼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푸신 문제 번호 행에 본인 이름 열이랑 겹치는 부분에다가 문제를 푼 날짜를 쓰시면 돼요.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 옆에 있는 난이도가 쭉 있거든요. 그 난이도가 백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되는 난이도예요. 이 난이도를 참고를 하셔서 본인 수준에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쉬운 문제 먼저 푸시고, 그리고 1주차를 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2주차 있는 쉬운 문제 먼저 푸시고 나중에 이제 풀만 하겠다 싶으면 다시 1주차로 돌아서 푸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풀어나가다 보면 한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를 순서에 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GitHub 레포지토리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걸 뭐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뭐 쓰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다 올리셔서 문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면 리퀘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협업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개발에서는 워낙 많이 쓰이니까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원하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 스테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나동빈 씨의 이것이 코딩 테스트다라는 책이 유튜브 강의로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 거죠. 제공해드린 거 아니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그 서적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향후 10주간의 저희 주제에 대해서 말할 건데, 여기 그리디 구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알고리즘 쪽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들이죠. 유형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긴 할 건데 솔직히 이거를 10주 안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주에는 한 주제에 대한 문제가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팁 같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기로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이런 의식의 흐름을 가지셨으면 해요. 일단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구구로 하는 것보다는 유형을 파악하고 요령을 생긴 채로 하는 게 더 좋을 테니까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요. 읽고 종이에다가 알고리즘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코드로 말고 이제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알고리즘 설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 짜기로 넘어갑니다. 코드 짜기 넘어가는데 종이에서 설계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풀었지 감이 안 와요. 30분을 딱 고민했는데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남의 거 보시고 코드 짜기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코드 다 짜서 제출을 했는데
틀렸겠죠. 높은 확률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은 오류를 수정을 하시고 다시 제출을 하시고 또 틀려서 또 조절을 하고 이제 이거를 삽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삽질을 한 시간을 또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도 남의 코드를 보시고 코드를 다 짜서 정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한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고 뭐 남의 코드를 보고 풀어도 충분히 그건 좋은 경험이 되고 경험치가 쌓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풀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 씨앗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얘네들은 아까 전에 문제 해결 능력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일단 나의 직관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자신의 직관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느낌이 오시면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 경험적으로 쌓여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식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무식하게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넘어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이제 좀 자연어적인 거를 여러 컴퓨터가 좋아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삥삥 돌아가는 문제를 지름길을 깨닫고선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을 그림으로써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직관력을 놀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문제를 여러 개로 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조그만 문제로 여러 개로 분리해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서 그걸 종합해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분할 정복 같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해볼까, 문제를 거꾸로 뭐 목표 값부터 시작해서 뭐 그거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약 조건을 추가하면 어떨까,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건 없이 나왔다면 제약 조건을 자의적으로 추가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공부 안 되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좋은 코드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문을 코드는 간결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라. 당연한 소리죠. 보기가 좋아야 되고요. 라이브러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코딩을 하실 때 너무 짜잘한 기능들까지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없을 건 시간 낭비니까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비슷한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짜인 코드에서 재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반복문과 이중배열 사용 시 똑같은 형태를 작성해라. 포문을 쓸 때 뭐 서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반복문이면 딱 반복문이다라고 눈에 탁 띌 수 있게 똑같은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관되고 직관적인 변수명을 사용해라. 변수를 하실 때 I, J, A, B, C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피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코드를 분리해라. 데이터가 주어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과 그걸 처리하는 코드 부분을 분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꼬여버리면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코드를 분리하고 하나의 자료는 하나의 자료형만 저장해라. 2를 저장하는데 어떤 건 인트로 하고 어떤 건 플로트로 하면 나중에 쓸데없이 인트를 플로트 값으로 변환하고 플로트를 인트 값으로 변환하고, 단순한 예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자료로만 저장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풀 때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할 텐데, 이러한 실수들을 이 목록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단순 오타가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무한 반복문, 반복문 조건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가지고 그냥 빙빙 도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복 조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 범위 밖에 원소로 접근을 하는 거. 배열 밖 배열 박스에 있는 원소에 가가지고 아웃레인지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회 오류, 연산자를 잘못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로로로로록 올라가서 내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요. 내 컴퓨터는 성능이 좋으니까 웬만한 함수 메모리가 쌓여도 이상이 없는데, 이걸 돌려봤더니 안 돼요. 메모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될 테고, 네, 다중 배열 인덱스 순서, 그러니까 이중 배열이 행렬일 텐데 행렬 가로 세로를 헷갈려 가지고 쓰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을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건 논리적인 부분이죠. 그다음 연산자 오류,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될 텐데 뭐 더하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곱하기를 먼저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괄호를 잘 써야겠죠.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시에 그냥 그때 애초부터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간 경우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이상한 값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수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팁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신은 구글 신입니다. 그 다른 신도 알고리즘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질문이 이상하면 구글도 여러분의 질문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파이썬이다. 파이썬이 단순하고 빠르고 라이브러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쓰인다고 동빈나 씨가 그랬습니다. 나동빈 씨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은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수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디버깅은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하시고, 디버깅은 더 큰 규모에서 도저히 내가 어디에 어떻게 코드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조그만 짤막한 이 코드에서는 디버깅은 가능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에서 막혔으면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고 다른 것도 할 거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의식의 흐름처럼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잡으시고 안 되면 남의 거 보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선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입력량이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주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귀찮아도 주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미래의 나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 남들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자기 코드를 말로 하는 게 은근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이쁨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미팅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하기 전에 종이에다가 코드로 설계하는 연습, 본인만의 규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고 나름 골고루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서 이번 주에는 본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어봐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입시다. 오프라인 스터디 다음 주부터는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와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는 마쳤고요. 부디 이제 알찬 스터디가 되기를 기원하고 저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스터디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슬랙으로 문의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1주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